자, 이번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얘네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스케줄링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선점이 있어요. non-preemptive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선점하다란 개념인데 선제 공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FIFO예요. 결국은 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이 들어간다면 중간에 얘네를 멈출 수가 없어.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선점이에요. 선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내가 5가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빼고 5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을 뒤로 민다든지. 아셨죠? 그래서 선점하고 비선점의 차이는 선점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시장에서 저 자리 내가 선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 개념이 달라요. 미친놈의 교수들이 이름을 개떡같이 줘놓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교정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60년대 이때 교수하시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FIFO인데 FIFO는 먼저 들어오는 애를 먼저 처리하면 돼요. 이거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인데 FIFO 스케줄에서 3개의 작업에 대해서 모든 작업의 평균 대기 시간 및 평균 반환 시간은 그랬어요. 자, 실행 순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작업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얘는 도착해가지고 기다리지 않았어. 실행 시간은 13이에요. 그러면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될까? 얘는 여기다 대기 시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는 대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착을 지금 현재 3회 했는데 얘가 13이 일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는 얼마나 기다린 거야? 10초간 기다린 거죠.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8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실행하는 도중에 왔어요. 근데 얘가 실행이 지금 35만큼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기다린 거야? 요거 두 개 합한 것에 8만큼 뺀 만큼 기다리는 거죠.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48이 되겠죠? 얘는 얼마 기다렸어? 40을 기다린 거죠. 이게 대기 시간이에요. 대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은 얘네 합계를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나누면 여기 보면은 뭐 16.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실행되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13초 걸렸지 뭐. 맞아. 그래서 여기는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지금 35만큼 실행이 됐는데 얘네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는 애초에 0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3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는 기초에 10초를 기다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총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요거 두 개를 합한 얼마? 45초가 걸린 거고요.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가 실행되는 도중에 왔는데 얘네 두 개에 대한 합계에서 요만큼을 뺀 시간만큼 뒤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50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얘네 모두 합하고 나누기 3하면 총 평균 대기 시간이 36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쇼차 퍼스트는 짧은 걸 먼저 처리해요. 짧은 걸 먼저 처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들어오는 순서가 아니라 제일 짧은 게 얘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P2 같은 경우, 얘네 같은 경우는 입력 시간이 없어요. 동시에 다 와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짧은 애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작업 중에 중간에 짧은 애를 찾을 수는 없어. 비선점에서는. 선점에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그래서 SR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뒤에서 볼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도착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착 시간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지금 대기 시간이 얼마나 돼요? 대기 안 했어요. 그지? 그래서 0이고요. 두 번째 있는 얘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얘만큼 기다렸지 뭐. 그래서 3만큼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요. 요거 두 개 합한 만큼 기다렸지 뭐. 얘는요. 이거 다 합한 만큼 기다렸지 뭐. 그래서 얘네 나누기 4 하면 해당하는 평균 대기 시간이 나오게 돼요. 자,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일 먼저 실행됐잖아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이었죠. 그러니까 6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두 개 합한 시간만큼 9만큼 됐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9에다가 7을 더한 만큼 기다렸겠네요. 9에다 7 더하면 16이죠.
그 다음에 16에다 8 더한 만큼 기다렸겠네요. 그래서 얘는 24고 합해가지고 4로 나눠주면은 평균 반환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HRN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대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순위 계산식이 정말 자주 출제되는데 실계도 나와요. 그래서 대, 서, 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대, 서, 서. 야, 거기 됐어. 거기 서 있어. 됐어, 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말도 안 되지만 이 공식이 하블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RM 방식으로 입력될 경우에 처리되는 작업 순서를 계산을 할 때는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대서서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P1이 되겠지, 그치 뭐 P1. 그래서 얘는 도착 시간하고 실행 시간이에요. 됐지? 그래서 두 개를 합해. 했더니 뭐 얼마 나오겠어요? 25 나누기 20 해가지고 시간이 나왔더니 1.25가 나온 거고. 두 번째 P2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40하고 20하고 더해서 3이 나왔고 얘는 1.33, 2가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애가 먼저 처리가 돼요. 가장 큰 값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기 시간하고 서비스 받을 시간이 긴 애가 되겠죠. 자, 이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대기 시간이 가장 길었던 애죠. 왜? 얘네는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오래 기다린 애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게 HR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점형은 비선점하고 반대예요.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라운드 로빈인 SORT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작업 중에 작업의 잔여 시간만큼 우리가 하는 거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병렬 컴퓨팅은 뭐 이름 그대로 병렬 처리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 앞에서 봤던 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 스케줄링의 개념에서는 다수의 프로세서가 비동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다중처리기 시스템이나 병렬 컴퓨팅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부하를 균형 있게 분할해줘야 되겠고요. 처리량을 최대화로 해야 되겠고, 응답시간 줄여줘야 되겠고요. 자원 활용해야 되겠고, 멀티프로세서의 종류에는 비대칭 방식하고 대칭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병렬 컴퓨터 방식에는 SISD, Single Instruction Stream, Single Data Stream 이런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 명령에 하나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 얘는 하나의 명령에 다수의 처리를 하는 거. 얘는 다수의 명령에 단일에 처리를 하는 거. 얘는 다수 명령을 다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